내가 그냥 겪은 일이니까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오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요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의자 경찰 조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이런 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영상이 정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찰 조사가 아니라 성범죄 피의자 경찰 조사의 특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랑 다른 사건 경찰 조사랑 그렇게나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완전 다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게 같은 형사사건의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아예 다른 양상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경찰조사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성범죄 사건이요 다른 사건과 얼마나 다른지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어떻게 내가 경찰조사를 다르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이라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나의 무혐의라든가 나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는 자백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메시지 내역을 보면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백과 똑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뭐냐면요, 진술 기회가 단 한 번뿐입니다. 경찰 조사가 단 한 번만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두세 번 반복될 수도 있고요, 재판에서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진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번복과 수정은요 결국 나의 유죄 판결의 지름길입니다. 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진술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거는 바로 경찰로부터 지금 무슨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으니까 경찰 조사 한번 받으러 오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거기서부터 바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경우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라고 하면은 경찰이 뭐라고 생각하냐, 얘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고 경찰 조사를 곧바로 받으러 온다고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면요, 내가 무슨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정보공개 청구 이후에 내가 경찰 조사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나눠서 한번 어떻게 경찰 조사를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끄셔야 됩니다. 실무에서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경찰 조사 이전에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은 설령 내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경찰 조사를 뒤로 좀 미루시고 그 사이 피해자와 연락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대한 빨리 피해자랑 합의해야 유리해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2차 가해 혹은 스토킹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 조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대부분의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요 염탐이 목적입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가봐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어떤 증거들을 제출했는지 파악하는 게 경찰 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저희조차도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가시는 의뢰인분들께 첫 경찰 조사는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경찰이 많이 질문하게 그냥 두세요 라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부터요,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해가지고 경찰관은 반드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보기에는 사용하는 단어나 어투, 맥락에 따라서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특히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변호사와 모의 진술 연습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반드시 연습을 하고 진단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겪은 일이니까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오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요,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반드시 진술 준비를 최대한 하시고 가는 게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문이 올 것인지,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코칭까지 충분히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경찰 조사 이후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뒤따라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조사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뭐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첫 경찰 조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여러분을 유죄로 인도할 겁니다. 충분한 대비를 통해서 억울한 일, 후회할 만한 일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